오케이.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그 믿음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 위험합니다. 당신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도록 길들여진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감정이 생성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안된 악의적이고 숨겨진 형태의 학대이죠. 그들의 기억과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감을 박살내려고 심리적인 조작을 실행합니다. 당신의 심리를 조작하여 인식체계를 뒤흔들기에 이미 가스등이 켜진 후라면 의심은커녕 더욱더 그를 신뢰, 아니 신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전부터 이런 기술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싸워야 할 군사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죠. 세뇌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입고 계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가스라이터의 5가지 행동 특징 편입니다. 휴대폰 사기, 도를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등 자신을 속이려는 수법을 예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기 수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 기가 맑다느니 얼굴에 복이 많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바로 갈 길을 갑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걸려와 한 적도 없는 결제나 범죄 사실을 읊어대면 우리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그들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린 그들의 덫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경우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덫은 사랑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사용하며 관계라는 장치를 이용해 당신의 인생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힘들어져.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신이 위험에 처한 걸 깨달았다면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죠. 1번 거짓말과 반복. 보통 가스라이터들의 가스라이팅 능력은 그들의 거짓말 능력과 비례합니다. 그들은 있었던 일, 당신이 했던 이야기, 함께 했던 일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매우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넘어가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가스라이터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이를 기회 삼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를 문제 삼았을 때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이 용서해 주었던 과거를 꺼내어들 것입니다. 2번 트라우마 이용.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의 사소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까지 모두 듣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상대방의 불안과 문제가 있다면 지지해주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겠죠. 하지만 가스라이터들은 그 불안을 파트너를 공격하기 위한 탄환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어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통 파트너들은 자신의 행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들은 그 불안 요소를 이용하죠. 늦게 들어온다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를 문제 삼을 시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이 트라우마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나무랄 것입니다. 3번 과거 부정.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술을 먹고 연락 없이 외박을 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저번 달에도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지금 파트너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번 달의 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여러분의 판단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며 당신을 비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죠. 4번, 도전을 받으면 도전을 돌려준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아를 지워내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당신은 그 부작용으로 불만을 제시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당신이 기대하는 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전쟁일 뿐이죠. 넌 너무 공격적이야 라고 지적한다면 너가 날 공격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할 것입니다. 넌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지적한다면 너가 항상 신음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너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비합리적이라도 그들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5번, 당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한다. 가스라이팅은 파괴 행위이자 학대 행위입니다.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말하다 충분히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스라이터는 이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비교적 침착해 보이기에 상황 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스라이터들은 당신들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실제 일어난 일을 왜곡하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위로하겠죠. 이것은 주제를 자연스럽게 넘기고 자신이 마치 당신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어른인 양 둔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스라이터는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 당신을 파괴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남자다움을 공격하고 그를 약하거나 무기력하다고 부르며 조종할 수 있고, 남편은 직업적으로나 어머니로서 아내의 외모나 능력을 비판함으로써 아내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고 더 큰 통제력을 얻기 위해 친구도 친척도 모두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흘려 더욱 고립시키려 하겠죠. 만약 당신의 애인 혹은 가족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자기도 모르게 위 영상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안정감을 위해서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죠. 당신과 상대방을 더 믿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